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 위클리 서울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서초구에서는 배수관 역류로 뚜껑이 열린 맨홀에 남매가 빠져 숨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맨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말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걸까요? 박상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거리 곳곳에 흔하게 보이는 수많은 맨홀. 문제는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 이 맨홀들이 그야말로 지뢰로 변한다는 겁니다. 철제 뚜껑 무게가 보통 40kg이 넘지만 많은 비로 배수관물이 역류하면 수압을 이기지 못한 뚜껑이 튕겨나오고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시간당 100mm 이상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지난해 8월 8일. 서초동 빌딩 앞을 지나던 남매가 맨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목 현상이 생기든가 보통 우리 맨홀 해봤자 직径 1m도 안 되잖아요. 그게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어지간한 맨홀은 다 수압이 걸리면은 다 들어 올릴 수 있다. 폭우 속 비극적인 맨홀 빠짐 사고를 막기 위해 나온 대안은 무방비로 노출되는 구멍을 막는 겁니다. 맨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초구는 가장 먼저 침수 취약 지역과 하수도 상습 역류 지역 1,500여 곳에 철제 구조물로 된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제 몸무게가 80kg가 넘는데요. 이렇게 추락 방지 시설에 올라가 발을 굴려도 빠지지 않습니다. 배수관 역류로 혹시나 뚜껑이 열리더라도 물이 통하도록 한 철제 구조물이 빠짐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와서 맨홀 뚜껑이 열릴 수는 있지만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최소한의 사람이 빠지는 일은 없게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상하수도 맨홀은 62만 개가 넘고 이 중 하수도 맨홀만 28만 개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침수 취약 지역부터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우선 설치 중입니다. 현재까지 10,000개 정도가 설치됐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서울시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비해 녹색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구조물을 줄이고 도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해 도시 전체를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를 찾은 오세훈 시장. 오천 그린 광장과 순천만 국가정원 등을 둘러보며 정원 문화를 배웠습니다. 정원도시 순천에 대한 벤치마킹을 마친 오 시장은 정원도시 서울 조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정원도시 서울은 비움과 연결, 생태와 감성이라는 4가지 전략으로 추진됩니다. 송현동 문화공원 부지와 같이 개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공간을 정원과 시민 여가 공간으로 가꿀 예정입니다.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대로와 영동대로의 구간 상부는 건축물 대신 휴식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특히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는 휴식 공간은 서로 연결해 입체 정원을 만들어 서울 어디에서나 5분 안에 정원을 접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흩어져 있는 녹지 공간들을 전부 연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녹지가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서울 시내 전체를 녹색으로 연결하겠다, 네트워크를 하겠다. 한강과 주요 하천에는 다양한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합니다. 동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꽃길과 꽃밭을 조성해 시민들이 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영국의 첼시 플라워쇼와 프랑스 쇼몽의 정원 박람회처럼 정원을 도시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서울 정원 박람회를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정원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그 공간이 그게 이제 영구히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함으로써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매년 정원 박람회가 벌어지다 보면 한 10년 뒤에는 10군데 정도의 정원 박람회의 흔적이 남은 보존된 그런 정원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서울 시내 전역을 하나하나 정원으로 바꿔가겠다. 이를 위해 뚝섬 정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가 지방 정원으로 등록을 추진합니다. 또 내년부터 뚝섬 한강공원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 동안 유명 해외 작가들의 수준 높은 정원을 볼 수 있는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를 열어 세계적인 정원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품위 손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정진술 서울시 의원의 성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인데요.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공식 조사 자리에는 출석하지 않고 위원 간담회에만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진술 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성비위 의혹을 둘러싼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듣는 자리. 하지만 정작 정 의원의 자리는 비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윤리특위 공식 회의가 열리기 전 위원 간담회에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의록이 남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의원은 공식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말을 남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에게 제기된 성비위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로써 윤리특위에서는 2차 회의까지 당사자의 주장 말고 드러난 게 전혀 없는 상황.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의혹의 실체는 물론 정 의원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결정문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윤리심판 결정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문을 다 본인이 공개를 한 건 아니고 결과 내용은 품위손상 위반으로 그 결과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비위가 아니라 하는 부분은 본인 주장에 의해서 들은 걸로만 밖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윤리특위는 오는 6월 12일 예정돼 있는 시의회 본회의에 간담회 등 2차 회의까지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 의원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징계 여부는 결과 보고서 채택 이후 품위 손상에 대한 추가 제보 등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보증금 편취와 역전세, 깡통전세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 보증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A씨는 2년 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주겠다는 임대인의 약속을 믿고 은평구 응암동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은 2억 9,300만 원, 남편과 함께 어렵게 모은 돈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시가 나온 집을 바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진행을 했는데 3월에 입주를 하고 나서 6월 중부터 연락을 드렸는데 해주겠다 얘기를 하셨다가 임대인의 신용불량으로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집주인 앞에선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판결문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와중에 집주인은 구속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고민 끝에 집을 떠안기로 하고 경매 절차에 들어갔지만 전세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소유권 이전 가등기권이 설정돼 있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저희 몰래 가등기 설정을 하고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답답하게 살지 말고 그냥 돈을 우리한테 갚고 니네가 소유권을 받아가라. A씨는 전세 사기를 의심하고 임대인과 가등기권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해결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무지해서 당한 걸 나라에서 왜 갚아주라고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다 알고 미리미리 대처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착실하게 다 준비를 해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은평구 역천동의 한 빌라. 이곳에 사는 B씨는 2억 3천만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대인 초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발급받을 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상환된 걸 모르고 있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임대인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 보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행 청구 거절을 했어요. 집주인의 사망으로 보증금 반환이 보류된 겁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사망한 임대인의 가족을 직접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연락이 닿은 사망한 임대인의 가족에게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네 아빠가 사기당한 거다. 사업자가 명의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명의만 빌려준 거야.
경매로라도 집을 떠안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생이 사망했기 때문에 전세 사기라고 인정받기도 어렵고 가족도 연락이 잘 안 돼서 상속 포기 이런 거를 제가 받을 수도 없고.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달 안에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면 전세 보증 사고로 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기간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200여 건입니다. 이 중 160여 건이 은평과 양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 역시 1년 새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임차권 설정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한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 조치입니다.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진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지역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위반 사례가 있었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중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계약을 2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들만 조사한 것이라 세입자를 기망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수도권에서 악성 임대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42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중 99명이 현행법을 위반했는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공인중개사들의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부천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중개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신축 빌라의 전세 계약 34건을 중개했습니다. 전세 계약 때마다 임대인에게서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는데 중개보조원 2명과 미신고 중개보조원 2명도 함께 가담했습니다. 중개 가담자 모두 수사 의뢰 대상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한 중개 알선인과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다른 2건의 계약에서도 같은 역할을 했고 중개업소 상호와 이름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개 알선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수사 의뢰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108건의 위반 행위 중 무등록 중개와 세입자 기망 행위, 등록증 대여와 무자격자의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행위 등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나머지 55건은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로 행정 처분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의심 거래 점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2차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점검 대상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중 일부라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한 위반 행위를 모두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을 유발한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 현장에서는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이러한 어떤 사기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지자체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역별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교육과 주민 안심전세 계약 상담에 나서며 사회적 불안을 줄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느끼는 전세 계약의 위험성과 걱정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신속 대응반을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 점검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는데요.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들은 위법이 예상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속 대응반에 신고를 하고 대응반은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 초년생들에게 집중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가상 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은평구가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사회초년생 등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월세 시장은 깡통 전세, 보증금 편취, 불법 건축물 임대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사기의 조직화와 지능화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 기준 은평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0%가 넘는 8만 5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은평구는 중개활동 경험이 많은 공인중개사를 주거 안심 매니저로 위촉해 전월세 계약 상담과 주거지 탐색 지원, 장보기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전월세 계약 상담실을 운영하는데요.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 1인 가구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구청 가족정책과 상담실로 신청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천구는 폭염 대책 기간, 폭염 상황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상시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 대책 본부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 돌보미, 복지사, 통장 등 860명을 재난도우미로 운영할 방침인데요. 올해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과 복지관, 주민센터 등 200곳입니다. 특히 양천구는 올해 숙박업소 3곳과 협약을 맺고 오는 7월에서 8월 중 어르신 안전숙소를 운영합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저소득 노인들이 당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객실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케이블 TV 위클리 서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